오늘은 제 삶에 찾아온 또 한 번의 설렘,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네 텃밭에서 함께 농사짓는 돌싱 남자와의 시간, 그 순간 피어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저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려 해도 늘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라는 말만 반복하는 남편을 보면서 점점 더 대화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죠. 저는 이런 일상이 점점 더 무료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이면 TV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집 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득 내가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죠.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텃밭 분양 소식을 발견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텃밭을 나눠주고 주민들이 취미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보자마자 어린 시절 할머니 집 마당에서 채소를 키우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할머니와 함께 고추를 따고 상추를 뜯어서 쌈장을 찍어 먹던 순간이 참 행복했었죠.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나도 다시 한번 흙을 만지며 농사 짓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텃밭 분양 신청을 했어요. 담당자분이 텃밭은 동네 공원 근처에 있고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생겼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엔 꼭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텃밭을 배정받고 첫날 아침 저는 작은 삽과 장갑 그리고 물뿌리개를 챙겨서 텃밭으로 향했어요. 텃밭은 동네 공원 옆에 조성된 작은 공간이었어요. 아담한 구획들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획마다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들이 눈에 들어왔죠. 어떤 구획에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고 또 다른 구획에는 상추와 깻잎이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제 구획을 찾아가서 흙을 만지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공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죠. 저는 흙을 파며 먼저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어보기로 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대로 흙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었죠. 손에 묻은 흙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지 며칠째 되던 날, 제 옆 구획에서 농사 짓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편안한 작업복에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는 열심히 고랑을 정리하며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상추를 심는 모습이 참 능숙하다고 생각했죠.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이 텃밭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네,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자신을 이영훈이라고 소개하며 저랑 같은 날 텃밭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영훈 씨는 이혼한 지 몇 년 됐다고 하면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큰 위로가 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공감하며 저도 요즘 집에서 외로운 시간이 많아서 텃밭을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영훈 씨는 저에게 상추 심는 법을 알려주며 처음엔 흙을 너무 단단하게 다지지 말고
뿌리가 숨 쉴 수 있게 부드럽게 덮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상추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어보았죠. 영훈 씨는 저를 보며 처음인데도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줬어요. 저는 그 말에 살짝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칭찬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는 영훈 씨에게 저 어렸을 때 할머니랑 텃밭에서 농사짓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다시 해보니까 옛 생각이 나네요. 라고 말했어요. 영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래서 텃밭을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라고 했죠. 그날 이후 저와 영훈 씨는 텃밭에서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면 영훈 씨도 거의 매일 그곳에 있었죠. 우리는 함께 고추 모종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영훈 씨는 농사 짓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고추가 잘 자라려면 햇볕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는 고추 모종을 손으로 살짝 들어 올리며 이렇게 햇볕이 잘 들게 방향을 맞춰주는 게 좋다고 했죠. 저는 그의 손놀림을 따라하며 정말 많이 배우네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영훈 씨는 웃으며 저도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 시간이 즐겁네요. 라고 대답했죠. 그의 따뜻한 말투와 배려하는 모습이 점점 마음에 남기 시작했어요. 영훈 씨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힘든 작업 중에도 저를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물뿌리개를 들고 비틀거리자 영훈 씨가 다가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물뿌리개를 대신 들어줬어요. 저는 그 순간 그의 손이 살짝 스친 느낌에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어느 날 영훈 씨가 텃밭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상추를 저에게 건네줬어요. 그는 상추를 한 다발 따서 이거 집에서 쌈장 찍어 드셔보세요. 제가 키운 거라 맛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상추를 받아들고 정말 고마워요. 나도 다음에 고추 수확하면 꼭 나눠줄게요. 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저는 영훈 씨가 준 상추를 꺼내 쌈장을 찍어 먹어봤어요. 상추의 신선한 맛과 쌈장의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죠. 저는 그 상추를 먹으며 영훈 씨와 함께한 시간에 떠올랐어요. 그의 웃는 얼굴과 다정한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문득 이런 소소한 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설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상추를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엔 어두운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하늘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며칠 후 텃밭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날씨였어요. 저는 고추 모종에 물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도구를 챙기며 비가 오네. 큰일 났다. 라고 중얼거렸죠. 그때 영훈 씨가 다가오더니 비가 오네요. 같이 피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텃밭 옆에 있는 작은 정자로 달려가서 비를 피했어요. 정자 안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었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약간의 빗방울이 튀어들어왔죠. 저는 영훈 씨와 나란히 앉아서 비가 내리는 텃밭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텃밭의 흙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죠. 영훈 씨는 저를 보며 비 오는 날 텃밭 풍경도 나름 운치 있죠. 라고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럴게요. 이렇게 비를 피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영훈 씨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당신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죠. 저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며 저도요.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고개를 돌리며 비가 좀 그치면 좋겠네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영훈 씨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영훈 씨와의 설렘은 분명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내 가정을 흔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비가 그치고 우리는 다시 텃밭으로 돌아왔어요. 영훈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고추 모종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말과 눈빛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저는 텃밭에서 수확한 고추를 한 바구니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오늘 텃밭에서 고추 수확했어요. 같이 볶음 해 먹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응, 좋아 라고 짧게 대답했죠. 저는 그 무심한 대답에 또 한 번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남편과 함께 고추를 볶으며 저는 문득 영훈 씨와의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비교하게 됐어요. 남편과의 단절된 일상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 영훈 씨와의 시간이 더 강렬하게 다가왔죠. 며칠 후 저는 다시 텃밭으로 향했어요. 영훈 씨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들었죠. 텃밭에 도착했을 때 영훈 씨는 이미 상추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농사짓기 딱 좋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미소를 보자마자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고추와 상추를 수확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영훈 씨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저도 그래요. 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순간 문득 텃밭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네 아는 언니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혹시라도 언니가 나와 영훈 씨를 오해할까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언니가 다가오더니 오, 여기서 농사 짓는 거 정말 잘했네. 근데 옆에 이분은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급하게 아, 이분은 이영훈 씨예요. 같이 텃밭에서 농사 짓는 분이에요. 라고 소개했죠. 영훈 씨는 웃으며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언니는 웃으며 둘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같이 농사 짓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니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더 큰 파문을 일으켰죠. 혹시라도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남편이 알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언니가 떠난 후 저는 영훈 씨에게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동네라 소문날까봐 걱정돼요.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영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요. 앞으로 더 조심하죠. 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텃밭에 갈 때마다 영훈 씨를 만날까봐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영훈 씨와의 시간은 점점 더 위험한 설렘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영훈 씨가 저에게 혹시 괜찮다면 다음 주에 동네 근처 장터에 같이 가볼까요? 거기서 씨앗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망설였어요.
장터에 같이 가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결국 좋아요. 한번 가보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설렘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훈 씨와의 대화를 곱씹었어요. 그의 따뜻한 말투와 배려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더 커졌어요. 남편에게는 그저 텃밭에서 농사 짓는다고만 말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설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저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훈 씨와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고민을 잠시 미뤄두고 싶었어요. 저는 그 설렘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영훈 씨와의 추억은 소중한 비밀로 남겨두고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터에서 영훈 씨와 보낼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두근거렸어요. 동네 텃밭에서 만난 영훈 씨와의 시간은 제 삶에 새로운 설렘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은 이런 위험한 설렘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